僕はずっと愛し続けます。いいですか、それで。すごく照れくさかったですけど、とても幸せな気持ちでした。嬉しかったです。来世も再来世も一緒にいようって言われた時にすごく嬉しかったです。愛してると言って彼女がその一言を言って泣いちゃいますよね。その一言、愛してると言ってそのまま旅立ちました。離婚すればよかったなって、違う道選べばよかったなって言ってました。あなたが死ねばよかったのに、あなたが妹の代わりに亡くなればよかったのに、あなたが癌になればよかったのに。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은 요 근래 가장 충격적인 소식을 연이어 전해주고 있는 일본 연예계를 대표하는 마성의 남자 이치카와 에비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곳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이 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수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가부키 황태자 이치카와 에비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1대 이치카와 에비조는 인간 문화재이자 가부키 4대 명문과 이치카와 집안을 이끌고 나갈 이치카와 단주로가 될 운명을 타고난 남자입니다. 대단한 집안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잘생긴 외모에 타고난 연기력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여자와 술 그리고 폭력 등 각종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서 여러 차례 나락으로 갔었는데요. 이치카와 에비조는 예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부키 집안 사람들은 이름을 물려주고 받으면서 자신의 위치와 자격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5년 7살 당시 이치카와가 신노스케 이름을 물려받고 아버지와 함께 1년간 승명 피로 공연을 열었는데 당시 아키히토 일왕과 미치코 황후까지 관람을 했다고 하지요. 그 정도로 파워가 있는 패밀리입니다. 2000년 당시에 자신의 데뷔 무대였던 겐지모노가타리에서 주연 히카루 겐지를 연기했는데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에비사마로 불리면서 가부키의 붐을 일으켰고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이치카와 에비조는 이슈메이커로 유명합니다. 2003년 2월 만 17살 때부터 만나던 가수 히오키 아키코와의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다는 것이 알려집니다. 에비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2010년에는 폭력 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일본伝統文化歌舞伎を愛する皆さん、また歌舞伎関係者各位の皆さん、本当に申し訳ございませんでした。 술집을 찾은 이치카와가 한 테이블의 손님에게 난동을 부리면서 자, 그 꼴을 보던 일행이 에비조의 얼굴을 난타하고 계속해서 폭행했는데요. 에비조가 주사를 부린 상대가 하필 야쿠자 무리였다고 하지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벌어진 일로 그의 부인인 고바야시 마오가 사과하러 다니느라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에비조는 무기한 근신에 들어갑니다. 캐스팅됐던 작품에서 모두 하차했으며 광고마저 위약금을 물어줘야 했답니다. 사랑이 많은 남자 남봉꾼으로 유명했던 그는 2009년 11월 프리캐스터 고바야시 마오와의 교제가 발각됩니다. 고바야시 마오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쿠라이 쇼와 뉴스 제로를 함께 진행했던 캐스터로도 유명했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를 통해 두 사람은 2008년 처음 만났는데요. ですけど奥様との第一印象ってどんな感じだったんですか？初めて会った瞬間にこの人と結婚すると思いましたから、2階で、小林真央さんが待ってて、僕階段が上がってってパッてあっと見てあっと思っちゃったんですよね。なんかもうこの人だみたいな。結婚すんなと思って。 보도 당일 곧바로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라고 밝힙니다. 2010년 1월 약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私と小林真央さんが、婚約と結納をさせていただいたことを、皆様にご報告させていただきます。 그리고 같은 해 3월 혼인신고를 한 이후 7월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温かい家庭、やっぱ楽しい家庭、素直な言葉で
表現できて、それが愛情だということが伝わるような家庭がいいかなと思いますね。これからも変わらない2人でいられたらい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그리고 2011년 7월 장녀, 2013년 3월 장남이 태어납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은 2016년 6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바야시 마오가 유방암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상태가 좋아지길 바랐지만 결국 2017년 6월 고바야시 마오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치카와 에비조는 자신의 아내는 자신을 바꿔준 사람이었다고 말해왔는데요. 실제로 여자 문제가 많았던 그는 결혼 생활 중 그 어떤 잡음도 없이 오로지 아내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몇 달 전 고바야시 마오의 친언니인 고바야시 마야가 이런 모습들이 전부 계산이 된 것이었다고 폭로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마오의 친언니인 고바야시 마야는 정말로 인기가 많았던 TBS의 간판 아나운서였습니다. 마야 마오 자매는 너무 사이가 좋아 보여서 모두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는데요. お姉ちゃんはそういう恋の相談とかって受けるもんなんですか？はい。兄弟で？はい。します。何でも知ってます。 동생이 죽고 난 뒤에도 동생이 남긴 두 자녀들을 알뜰살뜰 보살핀다고 알려졌습니다. 에비조와 마야 역시 사이가 좋아서 한간에는 두 사람이 재혼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까지 있었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두 사람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고바야시 마야는 2022년 4월부터 자신의 매제이기도 했던 에비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블로그에 미친듯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치카와 에비조는 부인 마오에게 민간요법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마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치료를 중지하지 못하게 하고 병원에는 못 가게 했다고 하네요. 당시 마오는 너무 힘들어서 언니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야의 주장에 따르면 그 민간치료사가 2016년 2월 중동에서 열린 가부키 공연을 세팅해줬다고 합니다. 큰 공연이 걸려있다 보니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인 마오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와 금전 트러블이 얽히면서 자신이 9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또한 그 당시 에비조는 남봉꾼에서 세상 순해본 남자로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병든 아내를 보살핀다고요. 하지만 마야의 말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何すればいいの？ちょっといられないんだけど帰るわって言って5秒で帰ってましたよね。私すごい人だなって思いました。でも妹は悪く言ってませんでした。 또한 병원에 와서 경마신문을 펼쳐놓고 재밌다는 듯이 보고 앉아 있었다고 하네요. 마오의 부모님과 언니도 있는 앞에서요. 고바야시 마야는 2018년 7월 24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됐다고 하네요. 당시 에비조는 가부키 공연 중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가서 귀찮게 했겠지요. 에비조는 왜 이 시기에 결혼 발표를 해서 날 힘들게 하냐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조카들을 못 만나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마야는 자신의 남편과 에비조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했다고 하네요. 또한 자신의 이혼을 아무런 상의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표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했습니다. 고바야시 마야는 2021년 3월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했다는 것을 공표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에비조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는군요. 그랬던 에비조가 자신의 블로그에 오카에리라는 글을 써서 마야가 이혼했다는 것을 시사하게 한 겁니다. 마야의 말에 따르면 에비조가 자신의 여자 놀이를 숨기기 위해, 즉 다른 쪽으로 화제를 돌리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이런 충격적인 폭로 이후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당시 취재를 했던 기자들 말에 따르면 마야의 이야기는 99% 진실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오투병 중 에비조는 매일 밤 외출을 했으며 집 근처에서 막건을 사는 모습도 자주 목격이 되었다고요. 에비조 역시 주간지와 2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카에리라고 쓴 것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야는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격합니다. 마야의 남편은 정체사로 소위 말하는 안마사인데요. 결혼 이후 아키라라는 애명으로 탤런트 활동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3월 이혼을 했지만 이혼 후에도 사이가 좋았다고요. 결국 2022년 3월 재혼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그렇게 질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마야가 에비조에 대해 공격을 하는 영상에서도 옆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기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남자로 그가 마야를 세뇌시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야는 폭로 이후에도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칸다 사야카가 보낸 영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개하고 마치 천국에서 보내온 것 같은 마오의 편지를 소개하기도 하는 등 영적인 발언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흐름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또한 마야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에비조에게 세뇌가 됐다는 표현까지 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처음에는 동정 여론이 많았지만 마야가 너무 공격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영적인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 이제는 질린다, 둘 다 똑같다 라며 에비조 쪽에 좀 더 긍정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츠카와 에비조는 마성의 남자로 유명합니다. 2003년 무사시에서 함께했던 요네쿠라 료코, 2006년 사토 에리코, 2007년 마성의 남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죠. 타카오카 사키와도 교제를 하는 등 수많은 여자들과 연문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고바야시 마오를 만난 이후에는 정착을 하고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사실 결혼 생활 중에도 교토 기혼의 마이코와 미래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그럼 그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암에 걸린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남자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했고 이후에도 딸과 아들을 키우는데 전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피드를 많이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직어를 개못 준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는 수많은 명언들이 떠올랐는데요. 2021년 10월 호텔 앞에서 20대 여성 A에게 돈뭉치를 건네는 사진이 찍힙니다. 그리고 같이 호텔로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다른 지방에 공연을 위해 떠난 에비조는 그곳에서 또 다른 여성 B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자전거 데이트를 즐기기도 합니다. 2022년 3월에는 3명의 여성과 동시에 데이트를 즐긴다는 뉴스도 보도됩니다. 그중 한 명은 유명 인플루언서였다고요. 에비조는 이 여성을 만난 날 틱톡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그 여성과 함께 뻔뻔하게 라이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주간지에서는 에비조가 SNS의 DM 기능을 통해 수많은 여자들을 호리고 다녔다고 하네요. 2022년 4월경에는 부인과 함께 살던 집에 여성들을 불러 미래를 즐긴 것이 발각됩니다. 20대 여성 C와 미래를 즐긴 다음 날에는 지난 10월 호텔 숙박 보도가 됐던 여성과 다시 그 집에서 데이트를 즐겼다고요. 암튼 너무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 누가 누군지 헷갈리는데요. 여튼 여러 명의 여자와 문어발식 연애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11월 드디어 13대 이치카와 단주로를 승명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요. 과연 에비조는 이렇게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무사히 단주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